안녕하세요. 애플입니다. 9월 28일이고요. 오늘 나방을 해드리긴 했는데 진짜 지수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요.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이 스파이 차트에서 제가 여기 표시해 놓은 게 이게 지그재그 패턴으로 표시해 놓은 건데 2% 이상 조정한 것만 마크를 했어요. 여기 이거는 2% 이상만 조정한 걸 마크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2% 이상 조정한 게 작년 11월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밖에 없었어요. 원래 이쯤 조정하나 봐요.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빅스를 한번 같이 볼게요. 이 빅스를 지금 20년 평균으로 마크 해 놓은 걸 보면요. 여기 낙서를 지워야 되는구나. 보면 빅스가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11월 13일, 11월 2일이 이 투탑이었어요. 투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장이 안정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또 왜 안 지워져? 10년 평균을 보면 여기 밑에 8월, 그 다음에 10월, 그리고 11월. 그래서 세 번의 봉을 치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빅스가 항상 일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시 5년 평균을 봤더니 10월 11일, 그리고 11월 1일 이랬어요. 결론적으로는 11월까지는 어쨌든 조정을 한번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스파이를 보면 지금 여기에서 끝났잖아요, 오늘. 여기서 끝났는데 요 구간을 그러니까 이렇게 음봉으로 때린 요 구간만큼 여기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밀려서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요 구간을 못 지키면 그 다음서는 이제 420선, 428부터 420 구간, 요 구간 이제 밑에 구간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물론 여기를 지키면 다시 반등하는 거죠. 그리고 5월 21일, 5월 여기 5월 12일, 5월 12일에 이렇게 지금처럼 해준 이게 이제 3% 정도의 조정이었거든요. 그때 조정 이후에 이렇게 다시 한번 발음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반등에 성공했다가 다시 5월 13일인데 2월 21일. 그래서 한 3주 후에 다시 바닥을 한번 확인하는 모양이 나왔고 그리고 다시 2월 28일에 한 달 뒤에 또 한 번 딥이 한 번 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팝하고 조정하고 팝하고 조정하고 팝하고 조정하고 그리고 다시 팝했다 조정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계속 쫄쫄쫄쫄 오른 것 같아도 계속 한 번씩 조정을 해주면서 올랐는데 그 조정폭이 크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딥이 이제 큰 딥이었어요, 나름. 작년 11월 이때 딥이 좀 컸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5% 이상 조정한 적이 1년 동안 없었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조정폭이 크지 않았어요. 여기 만약에 이제 이거를 지그재그해서 이거를 2.5% 이상 조정한 것만 마크했거든요. 5%로 바꿔볼게요. 5%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11월 이후에 처음이야. 처음이에요. 그만큼 장이 강했죠. 뭐 유동성이든 뭐든 이유가 어찌 되었던 간에 실적이든 뭐든 계속 줄줄 밀려왔던 것들을 이제 조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 23%까지 조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얼추 비슷하게 왔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를 이제 뚫고 나서 만약에 반등했는데 실패하고 다시 조정을 하면 이제 하락폭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이제 QQQ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조정을 했어요. 지금 이게 지그재그가 5% 이상 조정한 거 마크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11월에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나스닥은 2월에 한 번 했고, 5월에 한 번 더 했어요. 그래서 요 5월부터 해서 다시 올라갔고, 그 다음에 다시 오늘 이제 조정, 그 고점에서부터 오늘까지의 조정폭이 이제 5% 이상이 되는 조정이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막 장이 내쳐 올라서 말도 안 되게 오른 거다라고 생각하기에 그냥 딱 잘라서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물론 이걸 타임프레임을 굉장히 길게 해서 보고 주봉으로 해서 10선과 40선의 이격을 보면 또 얘기가 조금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1년간 올라온 모양 자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무리한 상승이 아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하면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서 오늘 저점부터 해서 만약에 반등을 해주면 확인을 한번 하는 자리가 오긴 올 거예요. 그 확인을 하는 자리에서 이제 저점을 깨지 않는 모양이 나오면서 higher low, 여기 지금 이게 low 자리잖아요. 여기가 하이고 여기 로우 찍고 여기 하이 찍었는데 lower 하이였고 여기 로우고 여기 lower low, 뭐 여기 한 이퀄 로우 정도 되겠네요. 이퀄 하이, 뭐 그리고 여기는 여기보다 higher low. 그러면서 이제 바닥이 확인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 패턴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면 이런 패턴이 나왔고 상승 패턴 하다가 이제 다시 여기서 딥 한번 확인하고 이때 higher low 주고 여기는 여기보다 높은 higher high였는데 요거는 클레임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때 제가 이거 설명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때 MACD가 다이버전스가 떴었는데 뭐 어쩌라는 거지? 이상한 게 떴어요. 제가 컴퓨터가 제가 너무 많은 걸 켜놓으니까 물이 됐은가 봐. 파일을 오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인베스팅 차트인데요. 인베스팅 차트에서 뭐 QQQ나 SPY나 이제 그런 지수 차트나 뭐 개별 차트도 상관없고 이걸 틀어놓고 나서 그러니까 피보 라인을 그리려면 막 맞춰서 그리고 힘들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요거 요렇게 요 두 번째 거 클릭하셔서 겐 박스 클릭하시면 여기 이제 11월 저점부터 이 고점까지 해서 마크 해놓으면 그러니까 피보의 그 라인 뭐 75%, 6.8 뭐 이게 마크가 돼요. 그래서 마크돼서 하는 거 보면 이렇게 보통 위에 조정했다가 조정폭이 어딘지 이제 다시 반등해서 확인하는 자리가 0.75에 걸리고 여기도 보통 보면 이렇게 해서 딥 찍고 이제 확인하는 자리가 6.18.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데 이제 얼추 비슷한 모습으로 이렇게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찌 보면 이게 여기 딥 주고 다시 이제 반등했다가 한번 딥 줄 때 한 요쯤에 364 요쯤에서 반등을 이제 어디까지 올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올렸다가 다시 확인할 때는 요쯤 자리에서 확인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측을 그냥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이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빅스나 그런 것도 다 툴이고요. 그러니까 이 이제 차트를 리뷰할 때 보통 이제 이런저런 툴들을 쓰잖아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개별주던 뭐던 그냥 막 다 그려봐요. 뭐 처음부터 끝까지도 그려보고 그래서 이 차트가 그러니까 내가 자주 보는 차트는 이제 눈에 익숙해지고 이 프로포션 같은 게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뭐 여기 고점까지 찍고 어디까지 갔다가 왔나 이런 모양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짧게도 여기를 이 밖에 여기를 여기서부터 이쪽 차트를 안 봤다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찍고 여기 저점을 찍고 여기 고점에다 대고 그냥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려보고 대충 보니까 이쯤에서 조정하고 나서 올라갔구나. 어디에서 이 파동이 여기 끝까지 갈 때 어디에서 이렇게 음봉이나 이렇게 살짝 눌리는 이런 모습들이 어느 선쯤에서 나타나나. 왜 고점까지 해서 보면 이게 대충 맞아요. 희한하게. 그러면 이걸 반대로도 그려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해서 반대로 그려보는 거예요. 크게 그릴까? 그래서 그려보면 여기까지 100%라고 했을 때 이게 파동이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가면서 가나.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서 딱 맺히고 나서 여기서 세로 그려줘야 되겠지 않을까? 이런 추측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선이 여기에서 이제 맞아떨어지지 않는 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겹쳐서 그려볼 수도 있는데 그럼 또 헷갈리니까 그러면 이 밑에는 없다고 쳐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는 그냥 개드랍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면 요 꼬리 빼고 요 몸통까지 해서 다시 그려보는 거예요. 여기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딱 이상하게 맞아떨어진다는 느낌이 딱 드시죠? 그러니까 자꾸 대입해서 그려보시면 그러면 여기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하고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서 올라갈 때는 그럼 어떤 모양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추측을 해보는 거죠. 여기 이제 갭 자리가 있으니까 갭을 필하기 전에 여기에서 못 가고 이제 조정을 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갭이랑 또 맞아떨어지는 자리가 대충 0.618 요 자리니까 31불 64에 다음을 생각해야겠구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딥 줬을 때 그 커버드 콜로 해지해 놓은 것들을 이제 익절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커버드 콜 들고 온 거. 그럼 익절해서 다음 목표 주가는 여기다 갖다 붙이면 31.7이니까 32불 혹은 33불에 커버드 콜을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예측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포트폴리오 이제 하시면서 물론 단타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단타로 들어갈 때도 뭐 이런 파동의 폭이나 높낮이를 보실 수 있지만 내가 장기 투자로 가는 물량을 해지할 때 커버드 콜을 어느 자리에서 잡아야 되나 그리고 지수는 어느 폭까지 왔을 때 내가 매수를 시작해야 되나 이런 것들의 기준을 잡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특정한 그러니까 공식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많이 보는 이평선과의 이격 뭐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계시고 이런 거는 이제 또 한번 재미로 트라이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영상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조정할 때 이렇게 저렇게 고민이 많은 시간들이잖아요. 그런 시간일수록 집중이 더 잘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중이 잘 되는 심각한 시간에 한번 차트 가지고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고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